어째 킬러는 잘 풀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먼저 중학생이 고등 킬러 문제에 선행을 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뭐 알 필요 없고 모르겠고 그냥 결론만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고등 수학의 맥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는 게 일단 결국에 대학을 잘 가려고 배우는 측면이 크다고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근데 지금 배우는 고등 수학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범위는 줄고 과목도 줄고 최적화가 되고 선행은 빨라지고, 근데 변별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렵게 출제합니까? 우리가 치는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 이런 의미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너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 측정해볼게 이거잖아요. 이게 수학능력 시험이라 해서 수학과 학생만 뽑으려고 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수학적인 천재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고 학교에서 안 배우는 특이한 수학적 내용을 가져오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발상적인 내용이 좀 정해져 있고 변별을 내야 되니까 풀이가 매우 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가 필요한 스킬적인 요소들을 최근에는 대놓고 반영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수학을 탐구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안 중요해져요. 대신에 수능에서 나올 만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진호쌤 엔제 뭐 리뷰 뭐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변별을 위한 킬러 문제 훈련을 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봐야겠죠. 그럼 기출 킬러 문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20분 정도는 스스로 풀어보겠죠. 그 다음 한 20분 정도는 해설을 보거나 이렇게 풀이를 듣겠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다시 스스로 풀어보고 나중에 오답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다 해서 얼마나 걸려요? 거의 1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도 킬러 문제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몇 문제예요? 수백 문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공부하는 데만 수백 시간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킬러 문제 공부하는데 시간을 이상하게 많이 잡아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준이라는 걸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반복 훈련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수준을 어느 세월에 언제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1년의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해내지 못합니다. 왜?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돼요. 재수를 하거나 미리 해오거나, 물론 좀 빡세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갈수록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수생 비율은 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3이나 재수생들이 느낀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동생이나 지인들이나 수학 킬러 문제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는다, 중학교 때 미리 좀 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모순점이 이상하게 많이 생기버린단 말이죠. 고등 진도를 미리 나가는 것도 힘든데 중학교 때 고등 킬러 문제를 공부한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 중요합니다. 고등 킬러 문제 선행할 필요 있냐? 수상하를 3권 이상 푼 중학생들은 풀이가 이상하게 긴 기출 킬러 문제들이 있어요. 요런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고 가면은 좋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디 있는데 제가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킬러를 할까요? 고등 킬러를 할까요? 고3 킬러를 할까요? 시간이 충분한 중등은 중등 심화를 하든 고등 심화를 하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선행을 한 적당히 정도만 한 예비 고1의 경우에는 고등 킬러 문제 연습을 많이 해라. 고1 3월 모의 말고 고1 6월 9월 11월 모의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중등 때 진도 나갈 거냐 심화 나갈 거냐, 단편적인 개념서로 진도만 나가는 것보다는 중등 심화를 하거나 천천히 하더라도 진도 나갈 때 중급서 정도까지나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학은 선행을 좀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잖아요. 아까 제가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은 반복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이제 학교 레벨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수능 시험 범위를 고1, 2때 다 나가버립니다. 수학에서 이제 뭐 끝판 과목을 미적분이라고 치면은 그 미적분을 고3 때 진도를 나가버리면 그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복학습할 기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수능에서 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1, 2 때 그냥 수능 직접 출제 범위 미적까지 그냥 쭉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호흡이 이상하게 빨라집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는데 이때 수학 상, 하,
원, 투, 미적 5과목을 나가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한 학기에 2과목을 몰아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해운대고 같은 자사고에서는 너네 어차피 선행 다 했잖아. 수학 상하를 1학년 1학기 때 다 나갈게. 부교재 우리 4권이야. 다 해. 이렇게 되는 거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수능 직접 출제 범위 수1부터 천천히 나갑니다.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만 하면은 수능 칠 때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1학년 1학기 때 수 상하를 다 나가려면 학생들 입장에서 호흡이 정말 이상하게 빨라져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수포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해결이 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해운대고 같은 자사고 말고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학교들도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를 동시에 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포자가 아예 많이 생겨요. 여기 표준 편차 차이 보이시죠? 이게 수포자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대로 많이 공부하는 게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